이제 3차시 내주증 기능훈련 시간입니다. 기능훈련은 어깨의 관절의 안정성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깨 관절 안정성 운동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침대 위에 가장자리에 누워서 팔을 침대 밖으로 빼는 동작입니다. 저처럼 팔을 완전히 침대 밖으로 빼서 어깨까지 빼서 왔다 갔다 해보십시오. 침대가 낮다고 하면 책상에 기대서 눕지 말고 책상에 기대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동작입니다. 자, 팔을 위로 올렸다가 아래로 올렸다가 하는 동작인데 혹시 집에 아령이 없어도 물병에 물을 채워서 물병을 잡고 하셔도 되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어깨의 안정성을 증가시키는 운동입니다. 실제로 정형외과에서 어깨 관절 수술하고 나서 그 다음 바로 실시하는 운동이 이 진자 운동이라 불리는 이 운동인데요. 이 운동을 하면 어깨 관절의 안정성을 부여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아령을 잡고 옆으로도 들어보고 앞으로도 들어보고 동서남북 모든 방향으로도 움직이시면 됩니다. 아령이 없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병에 물을 채워서 하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옆으로도 들었다가 앞으로도 들었다가 해주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기능 훈련을 할 건데 자, 왼쪽이 마비측이라고 가정하고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워서 몸을 이동시키는 훈련부터 먼저 하도록 할게요. 자, 마비측 방향으로 옆으로 누는 동작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강한 측 손과 발을 이용해서 몸을 옆으로 돌리는 운동입니다. 건강한 측 다리를 무릎 세워서 다리를 밀면 다리의 힘으로 쉽게 몸이 옆으로 돌아갑니다. 이 동작은 마비측에 힘이 없더라도 충분히 건강한 측 손과 발을 이용해서 쉽게 할 수 있는 동작입니다. 마비측 발과 건강한 측 손과 발을 이용해서 몸을 옆으로 돌려보는 동작. 무릎 세워서 하시고요. 자, 그 다음은 마비측을 이용해서 옆으로 돌아보겠습니다. 건강한 측 쪽으로 옆으로 누워보는 동작입니다. 자, 먼저 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마비측으로도 충분히 마비측을 이용해서 돌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측 다리를 마비측 다리 밑으로 올려서 마비측 다리를 위로 올리고요. 자, 건강한 측 손이 마비측 손목이나 손깍지를 끼고 왔다 갔다 반동의 힘으로 인해서 옆으로 돌아가는 운동입니다. 반동의 힘이 있어야지 이 동작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측 발을 마비측 다리 밑에 끼고 자, 그 다음에 마비측 손목을 잡고 왔다 갔다 반동을 준 상태에서 돌아가는데 반동이 충분치 않으면 방금처럼 안 돌아갑니다. 반동을 충분히 주셔야지만 몸이 돌아가고 나서 다리도 따라오게 만듭니다.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 번 반복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리를 포개해 주시고요. 자, 손목이나 손깍지 껴도 괜찮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 주세요. 몸통과 건강한 측 손의 힘과 건강한 측 몸통의 힘이 같이 반동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이제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다리를 내려서 몸을 일으키는 동작까지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비측을 이용해서 옆으로 누웠을 때 건강한 측 손이 저처럼 건강한 측 손이 팔꿈치가 버틴 상태에서 다리를 내려줘야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 번 보여드릴게요. 자, 처음부터 다리를 포개고 자, 건강한 측이 여러 번 반동을 줘서 옆으로 돌아가게 돼버리면 이때 건강한 측 손을 이용해서 팔로 몸을 받칩니다. 팔을 몸통을 들려 올리면
자, 건강한 측 발은 마비 측 다리를 밖으로 쭉 밀어 올립니다. 쭉 밀면 이 동작이 가능합니다. 자, 건강한 측 다리가 역시 마비 측 다리를 밖으로 내릴 수 있겠죠. 그리고 몸통도 충분히 건강한 측 손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몸을 완전히 일으킬 때 건강한 측 손으로 몸을 완전히 일으키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반대 동작일 때는 조금 더 어려워요. 반대 동작일 때 어려워서 여러 번 훈련해 주셔야 되죠. 자, 마비 측이 밑에 깔려 있을 경우에는 일어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아무리 건강한 측을 밀어도 완전히 일어나기 힘들거든요. 이때 어떻게든 마비 측이 좀 도와줘야 됩니다. 자, 마비 측, 자, 일단 건강한 측이 몸통을 조금 일으키면 빨리 이제 마비 측이 살짝 몸을 받치는 동작을 만들어 가줍니다. 이 동작을 계속 훈련해 주셔야 돼요. 마비 측이 조금 더 몸을 떠받치는 이 정도까지 훈련해 주시고요. 이 동작을 반복을 계속 해주시면 이제 이 상태에서 몸을 밀어 올리는 동작을 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유지하는 훈련을 해주시고 유지하고 나서 이제 몸통을 밀어 올리는 훈련을 해주는 겁니다. 몸통을 미는 동작. 버티는 동작을 하고 나서 버티는 동작이 잘 되면 이렇게 미는 동작. 둘이 동시에 밀어야 됩니다. 건강한 측만 밀어도 안 되고 마비 측만 들어서도 절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이 동작 두 손을 모두 같이 이용해서 몸통을 미는 동작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측으로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자, 이 상태에서 발 먼저 내린 상태에서 자, 건강한 측으로 몸통 좀 들면 마비 측이 좀 더 몸을 지지할 수 있도록 가져와 주세요. 이 동작부터 훈련이 된다 하면 버티기 동작이 또 잘 된다 하면 둘이 힘껏 밀기. 두 손을 이용해서 몸을 완전히 밀어 올리는 동작입니다. 한 손만 하면 안 됩니다. 두 손 동시에 밀어야지만 몸통이 조금 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양측 모두 운동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 바로 누운 자세에서 옆으로 누운 자세,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엎드려 눕는 자세로 넘어가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으로 눕는 자세는 똑같이 하시면 되는데 건강한 쪽 방향으로 옆으로 눕기 배웠죠. 건강한 쪽을 이용해서 옆으로 누운 자세 배웠습니다. 자, 똑같이 해주시고 건강한 쪽이 밑으로 가 있겠죠. 건강한 쪽 팔을 계속 뒤로 빼주세요. 그러면 몸통이 약간 돌아간 상태로 건강한 다리와 엉덩이로 엉덩이를 바르게 잡으면 엎드려 눕는 자세 가능해집니다. 자, 다시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보여드릴게요. 옆으로 누워있을 때 건강한 측이 밑에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건강한 측 팔이 계속 뒤로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건강한 측이기 때문에 충분히 팔을 이렇게 세워서 몸통을 세울 수 있고요. 자, 건강한 측 엉덩이 다리도 계속 이용해서 엎드린 자세를 만듭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한 측 쪽으로 옆으로 눕기 여기까지는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건강한 측이 밑에 깔려 있을 텐데 계속 팔을 뒤로 움직여서 뒤로 빼서 등 맞추고 엉덩이와 다리를 건강한 측을 이용해서 다리까지 만들어 놓으면 엎드리기 자세 완성. 자, 다시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건강한 측 팔을 계속 움직여서 몸통을 들어 올리는 상태에서 계속 팔을 뒤로 빼세요. 팔을 뒤로 빼는데 자, 그때 계속 엉덩이와 다리도 움직여 주시고 건강한 측 다리가 계속 움직여야지 엉덩이가 바르게 됩니다. 이렇게 엎드리 자세를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세에서 한쪽씩 팔을 뻗어보세요. 한쪽씩 팔을 뻗어본 동작을 여러 번 반복하시면 됩니다. 자, 팔 뻗는 것도 해주시고 팔을 이동시켜 보십시오. 앞으로 이동했다가 뒤로 이동했다가 팔을 뻗어봤다가 여러 가지 동작을 반복해 주세요. 지금 마비 측은 버티기만 하고 건강한 측 손으로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측 손을 이용해서 이동시키고요. 반대로도 똑같이 해주신 다음 이 동작까지 완료하시면 포복하듯이 팔을 앞으로 조금씩 이동해 보십시오. 팔을 이동하고 다시 따라가고 몸통이 따라가고 포복하듯이 오래 걸려도 되니까
팔을 이동하면 몸통도 따라가는 운동. 팔이 뒤로 보내면 몸통도 다시 뒤로 따라가고. 너무 많이 보내지 말고 조금씩 팔을 움직여서 이동하는 훈련 해주시고요. 어렵기 때문에 충분히 휴식을 하면서 같이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동작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 다음 동작은 네발기기 자세이기 때문에 다리를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일단 먼저 건강한 즉 다리를 쭉 가지고 와서 구부려 주셔가지고 몸통을 세워보세요. 엉덩이를 세워보시고, 자, 건강한 즉 다리로 엉덩이가 좀 들어지면 이 상태에서 계속 마비측 다리를 당겼다가 돌아갔다가 당겼다가 마비측 다리를 당겼다가 돌아왔다가 이 동작을 여러 번 반복해 주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을 겁니다. 건강한 측이 딱 버티고 잘 버텨주면 마비측이 계속 여러 번 훈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좀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움직여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건강한 측 다리로 먼저 몸을 엉덩이를 좀 들어 올린 상태에서 계속 마비측 다리를 구부려 보는 거죠. 마비측 다리가 배꼽으로 오게끔 좀 더 몸으로 당겨오는 겁니다. 이 동작, 다리를 구부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주셔야 되는데, 역시 아까 했던 근력 운동을 계속 해주셔야지 이 동작이 가능합니다. 자, 이 네발기기가 완성되면 네발기기에서 몸을 이동시키는 훈련. 팔 먼저 이동시키고 나면 다리를 이동하십시오. 팔부터 먼저 해야지 동작이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동작 다음은 네발기기에서 팔만 쭉 펴는 동작입니다. 팔을 이제 쭉 펴보세요. 팔 쭉 펴는 것까지는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완전한 네발기기 자세가 되도록. 완전한 네발기기 자세가 원래 팔 쭉 펴서 이동하는 동작이잖아요. 그래서 다음 동작 넘어가기 위해서는 팔을 쭉 펴주셔야 됩니다. 팔 쭉 펴기, 좀 더 등을 올리는 동작입니다. 등을 올리는 동작. 자, 이 상태에서 팔을 점점 무릎 쪽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다시 팔을 점점 무릎 쪽으로 가져가는 동작. 자, 다시 팔을 무릎 쪽으로 점점 돌아가면서 엉덩이도 뒤로 이동시켜야 되죠. 엉덩이도 점점 뒤꿈치 쪽으로 가까워지는데 엉덩이를 저처럼 골반을 움직여 주세요. 왜냐하면 팔 짚을 때 몸통 일어나기 위해서는 엉덩이가 앞으로 쭉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엉덩이 운동을 저처럼 해주시고요. 엉덩이를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뒤에 있는 엉덩이를 앞으로 쭉 뻗어야지 몸통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무릎 서기 자세라고 부릅니다. 무릎 서기 자세가 완료되면 다음 한 발씩 앞으로 뻗어보세요. 한 발씩. 건강한 측 다리만 먼저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측 다리를 앞으로 내딛어 보세요. 마루에서 바닥에서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동작을 꼭 거쳐야 되는 중요한 훈련입니다. 네, 다음 기능 훈련은 지팡이 보행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팡이를 꼭 쓰시는 것을 장려합니다. 지팡이를 선택하실 때는 자기 몸에 맞게 먼저 조절해 줘야 되는데요. 모든 지팡이가 길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길이를 조절해서 저의 주머니 쪽에 손잡이가 오도록 할 건데 지금 좀 길거든요. 주머니 쪽에 손잡이가, 바지 주머니에 손잡이가 오도록 길이 조절을 해주세요. 이렇게 주머니에 길이 손잡이 해주신 다음, 걸을 때 시작할 때 건강한 측 쪽으로 지팡이 잡고 지팡이를 항상 먼저 뻗어주세요. 지팡이를 먼저 뻗고 마비측 다리를 뻗고 건강한 측 다리를 뻗고 다시 지팡이, 마비측 다리, 그 다음에 건강한 측 다리. 지팡이부터 먼저 내딛고 마비측 다리 내딛고 건강한 측 다리 내딛고, 이렇게 반복해서 훈련하신 후 조금 숙달이 되시면 좀 멀리 뻗어 보신 것을 훈련할게요. 자, 지팡이도 좀 더 멀리 뻗고, 그럼 따라서 다리를 걸어가는 거죠. 지팡이 멀리 뻗고 마비측 다리 따라가고 건강한 측 다리를 마지막에 내딛는 훈련. 다시 지팡이부터 마비측 다리, 그 다음에 건강한 측 다리. 지팡이, 마비측, 건강한 측 다리. 이렇게 멀리 뻗는 훈련이 끝나면 조금 더 속도를 빠르게 해서 시행합니다. 속도를 좀 더 빠르게.
자, 다시 속도를 빠르게 해서 지팡이와 마비측 다리와 건강한 측 다리, 지팡이부터 마비측 다리, 건강한 측 다리, 이렇게 순서를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순서를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은 또 일상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계단 보행입니다. 계단 보행 먼저 보여드릴게요. 왼쪽에 있는 다리가 마비측 다리입니다. 마비측 다리가 언제 올라가는지, 지팡이가 먼저인지 먼저 지켜봐 주세요. 평지 보행과의 차이점을 발견하셨나요? 네, 지팡이 다음에 원래 마비측 다리인데 마비측 다리가 아니라 건강한 측 다리가 먼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갈 때는 지팡이가 먼저인데 그 다음은 건강한 측 다리를 먼저 올려준 다음 마비측 다리를 올려야지 안전하게 힘있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순서는 지팡이부터 건강한 측 다리, 그 다음에 마비측 다리가 올라가는 순서입니다. 항상 계단을 올라가든 내려가든 지팡이가 먼저 나간다. 이것을 꼭 명심해 주시고요. 자, 내려가는 것도 한번 보시죠. 내려가는 것도 차이점이 있나요? 다를까요? 같을까요? 차이점을 한번 발견해 주십시오. 왼쪽이 역시 마비측 다리입니다. 공통점은 역시 지팡이가 먼저 나가고 있습니다. 지팡이가 먼저 나갑니다. 자, 차이점을 발견하셨나요? 예, 순서가 바뀌었죠. 지팡이부터 내려가는 건 맞는데 이때 마비측 다리를 먼저 내립니다. 지팡이부터 마비측 다리부터 내리고 마지막에 건강한 측 다리를 앞으로 뻗습니다. 마치 평지 보행과 똑같이요. 계단을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 다리 순서가 바뀐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항상 지팡이가 먼저인 것을 유념해 주시면 됩니다. 휠체어 이동하는 방법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휠체어 방향은 항상 건강한 쪽 측에 휠체어가 와야 됩니다. 마비측 쪽에 휠체어가 오면 안 됩니다. 마비측 말고 건강한 측 쪽으로 휠체어를 비스듬하게 대주시고요. 항상 휠체어는 고정시키고 무조건 고정시키고 나서 넘어가셔야 됩니다. 발 받침대도 빼고 팔 받침대도 뺄 수 있으면 빼주시고요. 자, 건강한 측을 조금 더 휠체어에 가깝게 이동한 상태에서 건강한 측이 손잡이를 잡고 나서 이동시키는 훈련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최대한 휠체어에 가까이 간 상태에서 휠체어에 가까이 가고요. 자, 휠체어에 멀리 있는 휠체어를 잡으셔야 됩니다. 멀리 있는 휠체어 손잡이 잡고 엉덩이를 이동시키면 됩니다. 넘어갈 때 꼭 휠체어가 고정이 되는지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발 받침대, 손 받침대 뺄 수 있으면 빼서 시행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다음은 반대로 넘어가는 훈련입니다. 휠체어에서 침대로 넘어갈 때 역시 건강한 측 쪽이 침대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건강한 측 쪽으로 침대에 주차를 해볼게요. 마비측이 아니라 건강한 측 쪽으로 휠체어를 침대에 붙여주시고요. 휠체어를 꼭 고정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휠체어가 고정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주의해 주시고요. 자, 역시 최대한 가까이 휠체어 끝으로 엉덩이를 이동시킨 다음 최대한 이제 침대 가까이 간 상태에서 자, 건강한 측 손으로 침대를 짚고 엉덩이를 들어서 이동시키는 훈련입니다. 자, 간단하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주차는 어느 방향으로? 휠체어 주차는 건강한 측 쪽으로 주차를 해주시고요. 침대로 향하금 반대로 주차하시면 안 되고요. 꼭 휠체어가 잠궈져 있는지 확인한 상태에서 발 받침대도 최대한 빼주시고 손 받침대도 뺄 수 있으면 빼게 해주시고요. 엉덩이를 의자 가장자리로 이동시킨 다음 건축을 이용해서 건축으로 침대를 잡고 엉덩이를 이동시키면 되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내병변 관리의 뇌졸중 운동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